또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번 주,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는 뭐 매일 하는 부동산 뉴스 체크, 그다음에 부동산에 뭐 정책 나오는 거 있나 한번 봤는데 원희룡 장관님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하면서 국토부 그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또 자료가 있어서 아마 조만간 공급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 어느 쪽이 또 집중적으로 나올까,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하고 있죠. 그것 말고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뭐 조정적 해제?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조정지 지역보다는 투기가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가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인데, 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대출이라든지, 거의 비슷한데,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투기가열지구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가장 세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그 부분이 좀 세죠. 왜냐면 그거를 다, 통장 다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그게 제일 그렇죠. 센데 지금은 완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두 개 다 지금 보면은 규제 지역에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대구처럼 대출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세금 이 세 가지의 팩트가 이제 조금 완화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추가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다. 아까 250만 호 얘기하셨잖아요. 그 250만 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투기과열지구 해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이 어느 정도 안 좋게 됐는데 그걸 갖다 폐지를 하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피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분위기가 트렌드가 이게 더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뭐 집값이 계속 하락과 보합을 가지고 있는다면 정부는 어떠한 카드를 꺼낼 것 같은데요. 지금 250만 호나 플러스 알파 이 공급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투기가열 해제도 사실 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원칙에서 공급과 수요 그 원칙이고, 분양가 상한제 완화 폐지도 사실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의 신호가 계속 오고 계속 침체장이라면 이렇게 공급의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법이기 때문에 완화 종치를 했고요. 4% 정도 뭐 올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폐지까지는 정말 힘들고요. 제가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날 12월 31일 날 남들 놀 때 국회에서 부동산 3법 그때 지금 국힘이죠. 국민의힘 당에서 2014년 12월 30일. 네,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후루룩 말아서 넘긴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야지만 아마 폐지에 대한 거를 할 수 있으면 하게 되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완화 문제로는 계속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전체가 아니에요. 맞아요. 전체라고 생각해요. 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지정된 데가 있고 동별로 지정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명이라든지 하남 이 정도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민간택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크게 뭐 시장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방향으로 할 수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아예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뛰어넘는 특별법으로 어떤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250만 호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긴 지금 IMFP TV고요. 지금 부지런 TV인데 제가 말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아유, 서로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아니, 왜 거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럼 부릉님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네. 집값이 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 이걸 갖다가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 부분이 꼴 또 뭐가 된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지금 폐지를 해서 분양가가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은 주로 침체장 후반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침체장 후반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승장 후반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집을 좀 많이 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연끌이기 때문에 좀 힘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앞에서 말했던 침체장 후반부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분양의 증가예요. 그래서 미분양의 증가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이제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혹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집값이 오를 거니까 무조건 집을 사야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특정 지역에 미분양이 얼마나 될 것이냐,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보면서 지역별로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상승장 초반 중반이 많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일단 집값이 올라가는 거라고 일단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를 갖다가 진짜 공식화시켜가지고 아무 때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산 지가 꽤 됐고 또는 또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많이 힘든 시기가 왔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할 때는 미분양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미분양이 별로 없어요. 그 미분양이 없는 상황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 들면서 정부가 이제 각종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만들어낼 것 같은데 이때 미분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물론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 날 것도 없고 그리고 분양을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좀 덜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냐. 그러니까 분양가를 정하는 거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만약에 폐지가 되거나 완화가 돼서 지금 진짜 모습 중에서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네. 미분양이 생기는 지역도 가격적인 문제로 생기는 것도 있고 공급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서울을 놔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울의 분양가, 특히 민간택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나오는 분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는 큐레이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이렇게 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시멘트값 오른다는데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에 에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위치적으로 그리고 공급이 많다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네. 사실 분양 경쟁률에 미달이 났습니다. 거의 2, 3년 안에 이 세모가 보이는 것, 그러니까 미달이 나면 이게 세모가 보여서 인천에서는 경쟁률이 나왔지만 미분양, 그러니까 아무도 청약하지 않는 그 세모가 계속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인천을 분양을 신청을 할 수 있었던 단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이 또 하나가 나왔는데 59제곱미터인데 주변 8사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인천 시민들이 받아줄 것인가 그거를 조금 염려에 두고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되느냐 안 되는 거는 지역별로도 다르고 맞아요. 지금 부룡님께서 이제 시기별로 다르는데 그전 장에서 이제 그때 14년 12월 31일 날 했던 거는 침체장 후반이었고 그때 제가 분양권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분양권을 해야 된다고 택지지구를 다 돌아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상승장 후반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청약의 옥석을 가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청약 남들이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좀 되게 잘 해주셨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니까 요즘에 청약 가점 떨어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네. 기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인천 같은 경우 이번에 다복마을 분양했나요? 네. 네, 다복마을 분양한 거 보고 청약 가점이 그쪽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84제곱미터 같은 42점. 아마 그 동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건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은근히 주변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보셔야 돼요. 이럴 때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 청약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청약 통장을 안 씁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사에 아마 인천마저도 이거 눈물 나옵니다. 눈물의 인천. 왜냐하면 청약 통장을 안 씁니다. 네. 그러면 안 쓰면은 준공업 미분양까지 안 가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무순위가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 기사가 나왔어요. 어떡해요? 무순위를 원래 규제 지역에서는 계속 청약홈에서 계속 올려요. 너 이거 좀 해. 한 10번 넘게 나온 단지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무순위.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 저 같은 사람들이 주축을 가져가니까 꼴비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무순위 이 청약을 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주택자만 가져가게 했는데요. 조만간 아마 무순위 제도가 바뀔 것 같고요. 이 무순위 제도에서 또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무순위 제도 중에서 사실 청약홈에서 안 받았어요. 옛날엔 선착순으로 갔잖아요. 선착순 많이 했죠. 텐트 치고 앉아있고 막 이러다가 그 밤이슬 한번 맞아봐야지. 그리고 그 줄 쓸 때요. 맨 앞에 쓴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요. 뒤에 있어도 그냥 앞에 주섬주섬 가가지고 밤새 얘기하시면 정말 꿀 같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순위 같은 경우가 이제 무주택자만 가져갔는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 다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기회가 와서 뭐 대구를 덥석덥석 잡았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분양가가 정말 싼지 비싼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고 입지 가치가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부터는 지금 청약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뭐 미분양이 낮다, 이것 때문에 이제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뭐 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진짜 신경 쓰고 이제 보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쪽 독서몽도 하고 이제 밴드방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청약가점 74점이에요. 74점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무조건 청약하라고 하거든요. 와, 5인 가족. 대박이다. 74점. 74점은 반포주공 1단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싸게 나왔느냐 안 싸게 나왔느냐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 진짜 신경 쓰고 보시라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런 분들은 허접하게 잘못 건드리는 것보다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진짜 이런 분들 그 통장 가져오고 싶더라고요.